종쿤의 명리교실의 종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AOA 지민 4주에 대해서 봐달라고 하셔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그리고 아무래도 두 사람이 싸우고 나서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내용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사주를 가지고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낙인 이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이버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상년어를 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기축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태어난 연월 일시가 다르거나 음력 양력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요즘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주를 감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명인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단정 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육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토, 금, 수, 목화 이렇게 되어 있고, 육친을 보면은 일단은 토가 조금 많네요. 겁재가 2개, 비겁, 식상이 1개, 수 없고 인성 1개, 그리고 관성, 편관 이렇게 돼 있죠. 좀 이따가 시에 대해서도 따로 논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명식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강의에서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겁재가 과도하면은 어느 정도는 편협적이고 난폭한 성향을 가지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영상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겁재가 이렇게 무리를 지고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겁재 무리를 식신이 생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금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관은 그냥 있네요. 그죠? 그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원래 이렇게 도와준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당연하게도 신강사주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격이 성격이 됐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그런 분들은 없겠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그렇게까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의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도 시를 없기 때문에 용신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우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근데 토가 많기 때문에 조우로 감정하기가 애매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강 신약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신강사주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식신, 경금이 용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용신을 생해주는 수운이 희신에 해당합니다. 일간은 설계도 좀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인성운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신은 해당해요. 당연하게도 여기가 기신이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흉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왜? 경자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경자년. 경자년이라 함은 경금과 자수가 작용하는 해인데 왜? 왜 경자년이 용의신인데도 불구하고 흉운으로 작용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른 근거를 제시했는데 저는 다른 근거를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운 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주기가 이분이 일대운이네요. 역방향. 일단은 글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을류, 갑, 신, 개미. 네, 이런 명식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31대 운이 돼요. 지금은 바로 변한 게 올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을류돼요. 작년까지는 이제 병술대운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화운에 해당하고요. 이게 토운에 해당하죠. 이게 모군이고 금운이에요. 당연하게도 네, 육친에 대해서 논하면은 편인비견입니다. 비견. 그리고 여기는 정관, 상관. 어떻게 봐도 이게 일간 무리와 같고 이게 그 기룬에 해당하는데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운이 돌아와서 이운이 흉운이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먼저 용신을 그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렇게 흘러요. 다시 말해서 2대운, 3대운 넘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운이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로 확 떨어지진 않아요. 네, 이게 평이고요. 서서히 움직입니다. 운이라고 함은 서서히 그렇게 확확 돌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그럼 용신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운세는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제가 뭔가 하나 얘기 안 하는 게 있죠. 보통 같았으면은 네, 다음은 합형충파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오 같은 경우에는 길신인데 좌우충으로 하여금 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운이 안 좋아졌다고 보면은 당연히 흉하게 전개되는 게 맞겠지만 경금은 어째서 문제가 발했을까요? 경금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져서 정확하게 천간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말띠가 문제가 발하는 이유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확실하지 않지만 네, 제 개인적인 소견과 제 경험에서 바탕으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가 갑인신이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갑경충이 되죠. 일단은. 그리고 편관에 해당합니다. 이 무리 자체가 편관. 그렇게 말한다면은 단순히 이 겁재가 무리를 지어서 난폭하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관 역시 편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칠살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죠. 칠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했다. 다시 말해서 여기도 흉신이지만 분명히 중립을 지켜야 됐어야 할 신조차도 흉신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모든 게 설명이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길신이고요. 이렇게 흉신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모든 게 이제 뚜렷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해에 드러나는 것은 경금이 설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금이 왔지만 갑경충으로 하여금 고통만 남았다 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신이 돼버렸네요. 갑경충이죠. 결과적으로 상충됐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당연히 용신에 해당하는 부분이 깨지면은 데미지가 크다는 것 역시 제 영상에서 나오는 기초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해는 문제가 발한다 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난폭하고 갑질하고 편입적인 사주라고 한다면 갑인시라고 보는 게 더욱더 적중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갑질하는 갑목이라고. 인목도 갑목이랑 같은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명들이, 그리고 올해가 왜 흉하게 전개가 됐었는가,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흉폭하다고 보는 것 또한 말이 되지만 앞으로 운세가 계속 용의신운이 전개되므로, 용의신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목, 금, 수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계속 길하게 전개되죠. 그리고 그 뒤에도 길하게 전개됩니다. 중신으로 계속 작용했을 거라면은 엄청나게 안 좋았을 건데 그렇게 작용 안 하고요. 길한 쪽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시기에는 안 좋은 시기도 존재하고, 그죠? 시가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더 흉한 시기가 어느 정도 고생은 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원래 편입적인 사주들은 사람 관계나 말로 하여금 문제가 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망이 없습니다. 공망이 없고요. 살을 참고적으로 보자면은 신살로 보면은 지살, 천살, 장성이네요. 초년우는 부유하게 태어나서 천살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해 봤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천살 같은 경우도 하늘에 비는 살이죠. 상당히 고독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늘에 빌 수밖에 없는 상황도 유출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쥐살, 변동수입니다. 변화의 시기이자 변동.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쥐살 같은 경우도 변화지만 땅의 조화, 역마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 역시 종교 쪽으로도 관련된 살로 보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가지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발합니다. 결과적으로 길한 명식이 그래도 대운 주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놀이터처럼 다룰 수 있는
명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범죄자 사주라고 뭐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근데 흉보다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 네. 근데 여자 사주에서 양기가 센 것도 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신강하다는 것 자체가 길보다는 흉으로 작용하는 게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런 사주를 감정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